김해 돛대산에서 2002년 발생했던 민항기 추락사고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추모제에서 안전한 신공항을 염원했습니다. 경남 농민수당 조례안이 진통 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가야시대 대표 고분군인 하천 옥전 고분군에서 다라국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2002년 김해 돛대산에서 벌어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기억나십니까? 한국인을 포함해 129명이 사망한 최악의 항공기 참사로 남았는데요. 사고 18년 후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안전한 신공항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해발 380m 돛대산 정상에서 넋을 기리는 목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이날처럼 비가 내리던 2002년 4월 15일, 안개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국 민항기가 산에 추락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9명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참가한 시민들은 추모제와 함께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도 촉구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김해신공항이 죽음의 공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00만 부울경 국민의 명령입니다. 죽음의 공항 다시는 만들지 마라. 문 전 대통령 하루빨리 결단하십시오. 영령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전과 소음 등 각 분과별 1차 보고를 완료한 상황인데 보고 내용에는 안전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 실험 결과 착륙에 실패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때 돛대산 사고처럼 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가지는 우리 부울경 검증단, 공항기획단의 주장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소음, 환경, 안전성. 오늘 대통령 약속 지키라라고 믿는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믿습니다. 총리실 검증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부울경 주민들의 김해공항 확장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농민수당 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지급 시기와 방법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큰 산을 넘은 만큼 첫 지급 시기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내세워 지난해 말 경남 농민 4만 5천여 명이 서명해 주민 발의된 경남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명칭을 농민에서 농어민으로 바꾼 조례안은 농어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인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도 재정을 감안해 월 20만 원 이내 균등 지급을 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지급 시기와 방법도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행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례안에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자는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우리 의원님들 간의 토론, 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조례를 가지고 지고 앉아서는 평생을 가도 평행성만 갈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논의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농민단체와 의회에서 정말로 어렵게 이 조례안이 중재안 형태로 내놓은 제안입니다. 현재 농민수당이 시행되는 광역지자체는 전남과 전북, 충남 3곳, 제주도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잖은 갈등을 지나 이제 출발선에 선 경남. 조례가 공표된 뒤 농민단체와 경남도가 협의해 지급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첫 날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의심 환자 이송과 방역 업무 등 코로나19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였던 소방서에 음악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창원시립 합창단이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훈련이 한창입니다.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더니 소방차의 호스를 연결하고 연신 물줄기를 쏩니다. 화재 등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소방대원들. 요즘은 의심 환자 이송과 방역 업무 등 코로나19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창원시립 합창단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소방대원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음악으로 좀 힘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코로나19에서 가장 수고하신 소방대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를 예술 형태로 변형한 콘서트에서 상록수와 부부 등을 부른 합창뿐만 아니라 트럼펫 연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가슴을 울리는 음악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저희 현장 대원들이 이제 힐링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느끼면서 좀 더 좋은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 합창단은 창원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19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연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덕분에 콘서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학년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특히 교사들이 업무가 훨씬 많아졌는데 쉴 틈 없이 바빠진 교사들의 일과를 살펴봤습니다. 김나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담임교사는 등굣길에 했던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책걸상마다 꼼꼼히 소독제를 뿌려줍니다. 이어 아이들이 화장실에 몰리지 않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지도한 뒤 급식소로 이동합니다. 매번 밥을 먹는 동안 옷에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살피는 일은 해왔지만 이제는 방역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보살피고 있고 급식을 다 먹고 나면 바로 마스크를 쓰고 버리러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양성이 나오는 아이가 혹시 있게 되면은 그때 역학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일일이 매일매일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교사들은 수업과 학교 행정 업무에 집중해왔었지만 이제는 거리두기와 발열 체크 등 감염 예방 지도도 주요 일과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4차례의 등교 연기로 밀린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틀어졌던 한 학기 수업 계획도 새롭게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진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바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진도 나갈 때 아이들이랑 활동 위주의 수업보다는 주로 교과서 내용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업 준비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상당수 학교들이 격일이나 격주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전교생이 동시에 등교하기가 어렵다 보니 교사들은 대면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격 수업 자료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 콘텐츠까지 직접 제작하다 보니 수업 준비 시간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등교가 미뤄지고 정상 수업이 진행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 100일 가까이 학생 자율에 맡기는 온라인 수업이 펼쳐지다 보니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입시 준비를 도와야 하는 중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복습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했을 때 많은 부분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그 와중에 온라인 수업 때 학습했던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게 느껴지고. 수업 준비는 기본이고 원격 수업 자료 제작에 방역 지도까지. 교사들은 늘어난 업무 속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가야시대 대표 고분군인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다라국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합천군은 옥전 고분군의 발굴 조사 결과 나무 덧널 무덤 14기와 돌 덧널 무덤 4기 등 총 18개의 무덤을 새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호 덧널 무덤에서 금귀걸이 1쌍, 고리자루 큰 칼과 큰 칼 6점, 말가춤, 무기류, 토기류 등의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합천군은 큰 칼 6점과 투구, 비닐 갑옷 등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이 무덤의 주인이 다라국 장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옥전 고분군은 고대 합천에 존재했던 가야 다라국 최고 지배층이 묻혀있는 공동묘역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이 분식 회계로 경영 성과를 부풀려 받은 17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 2부는 대우조선이 전 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5억여 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도에 3,08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은 그 요건이 모자랐다며 임원들이 받은 성과금 5억 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전직 임원 30여 명에게 지급된 12억 원 규모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3,084억 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1,37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경남도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 상품권 235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 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6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235억 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행사는 상품권 역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 사용할 수 있고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거창군 이야기 할머니가 오는 12월까지 28주 동안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남도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으로 시작된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는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으며 교육기관을 찾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마친 뒤 전문가의 심사로 선발된 13명의 이야기 할머니는 매주 1회 지역 내 28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인구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18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경남 지역 164개 고등학교와 16개 학원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 고시자 3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이번 시험은 애초 지난 4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늦춰졌습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방위사업청이 1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성공 스토리 3대 발전 전략을 제안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는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성공 스토리 3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실행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단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창원해경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조업행위와 야간 항해 불가 선박 단속을 통해 22건,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항 사건 수사와 주치운항과 같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2일까지 순환버스 2대를 버스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예정이었지만 해당 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공장을 폐쇄하면서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성군은 버스 제작업체에 군의 상황을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양산시와 통도사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화축제를 통도사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도사는 산문 주차장과 무풍 한송로 등 경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양산시는 직접 생산한 국화 작품을 통도사와 신평마을 곳곳에 배치해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 통도사 계산대제 기간에도 국화꽃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공식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함안 소식을 전할 SNS 기자단을 30일까지 모집합니다. SNS 기자단은 1년 동안 군정의 주요 시책과 함안의 관광 문화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지원은 월 1회 현장 취재 등 활동이 가능하고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온 사람이면 누구나 함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24일까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10명으로 다음 달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을 시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린 뒤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입니다. 대체로 비온 후에 구름 많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남해상 안개 끼는 곳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새벽에 비가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 소식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우산을 준비해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